있고요. 우리가 이제 영국에 보면 이제 낭만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낭만주의. 그냥 어디 이면지에다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 낭만주의를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낭만주의. 로맨틱하다 보잖아요.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낭만주의. 로맨틱하다 들어보셨죠? 그럼요. 로맨티시즘. 이게 이제 낭만. 선생님 그거 복사한 거 있으세요? 하나만 네, 낭만주의가 로맨티시즘인데 그래서 이제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제 워즈워스예요. 보통 이제 워즈워스라고도 하고 이게 정확하게 영어로 쓸 때는 th 발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재밌는 게 이 맥베스잖아요. 맥베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맥베스라고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맥베드라고 쓰기도 해요. 맥베드란 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스도 아니고 드도 아니에요. 왜냐면 th는 혀를 이렇게 내밀어 놓고 메롱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th 발음이 우리 브레이 이러면 이게 쓰리도 아니고 뜨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 워즈워스라고 이제 쓰면 워즈워스의 낭만주의가 있고요. 이걸 동양으로 간다면 중국으로 본다면 당나라 시대에 이제 이백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백은 이제 워낙 술을 좋아해서 뭐 이태백, 주태백 뭐 이러는데 이백도 낭만주의에 속해요. 중국에 저기 한시 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유명하죠. 네. 내가 중국어 공부했잖아요. 저도 좀 했어요. 네네. 근데 하여튼 이백에 많이 이제 그랬구나. 낭만주의가 있는데 뭐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영국의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자연을 노래하는데 되게 어떤 경향이 있냐면 평범한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특히 워즈워스는 평범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이제 커먼 랭귀지라고 하는데 커먼 랭귀지. 그냥 판사하면 쓸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 평범한 이 워즈워스의 그 단어들은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무지개가 보면 제가 거기 올려놨으니까 거기 한번 보셔도 되는데 이 워즈워스의 이 무지개가 이제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 모르는 분 없죠. 레인보우가 되게 재밌는 단어인 거 아세요? 레인보우가 비활이 무지개도 다른데 비활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비활이요? 레인이 비잖아요. 보우가 활이고 보우. 아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화살 하나 딱 들고 누워 있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활이죠. 이게 아치형이잖아요, 무지개가. 그래서 비활이라는 뜻이에요, 비활. 영어에서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물지개라고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물지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무지개가 된 거 아세요? 요게 무지개가 바뀐 건데. 물지개요? 네, 물지개. 이 지개가 그 무슨 나무에 오는 지개가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물이 있고 이 지개는 뭐냐면 이 궁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이게 문이 있어요. 이 문의 모양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거 있죠. 어떤 집 같은 데 가면 고전 그 한옥 같은 데 보면 이게 지개예요. 이게 지개문. 모르셨죠? 이게 이제 뭐 나무에 오는 지개가 아니고 지개문이라고 있어요. 지개문. 안 들어보셨나? 하여튼 지게문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치형인데 물 여기서 리을이 어떻게 돼요? 탈락. 우리가 소나무가 솔나무잖아요, 맞죠? 소나무 솔나무 아니에요? 리을 탈락. 그러니까 원래는 따님도 원래는 딸에다가 님이잖아요, 맞죠? 리을 탈락, 맞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 무지개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무지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은 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아주 쉬운 뭐 어려운 말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말 하나도 없지. 여기 이제 영어로 쓰면 My heart beats up. 그다음에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제가 자료 없이도 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가슴은 입이 뛴다는 거거든요. 뛴다. 내 가슴은 뛰는데 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위로가 아니고 완전히 뛴다. 언제? 내가 하늘의 무지개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홀드인데
이건 여러분 보다 영어로 이거 중학교 때 배우셨죠? C 모르시는 분 있어요? 보다. 근데 왜 behold를 썼냐면 이 behold를 쓰면 이게 좀 더 영어에서 sonorous라고 하는데 sonorous라는 게 낭낭한이라는 뜻이 낭낭한. 이 목소리가 좀 더 낭낭해져요. 그러니까 my heart leaps up when I see a rainbow in the sky 이거하고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어떻게 좀 더 멋있어요? 이게 멋있죠? When I behold the rainbow 이게 좀 더 낭낭한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behold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떤 의미냐? 이 여러분 무지개 주제가 뭔지 아세요? 무지개의 주제. 주제요? 네, 무지개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데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뭐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란 말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란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이거 어린이가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가 돼요? 어른의 아버지. 이걸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The child is a father of an adult인데 이때는 어린이의 순수함을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무지개가 있으면 막 무지개를 내가 잡을 수 있다고 막 생각을 했죠. 네.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무지개가 있으면 아 이거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아 이건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이의 순수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수함.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이 전파견문록 같은데 보면 전파견문록이라는 예전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 컵라면이 있어요. 컵라면 뭐 다 드셔보셨죠? 컵라면을 이제 초등학교 아이한테 초등학교 여학생한테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컵라면. 여러분 같으면 컵라면을 설명을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컵라면에 대해서 누구에게 설명을 해. 이건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이명순 이사님 뭐라고 했어요? 컵라면은 뭐 이 뭐라고 이렇게 종이 컵 있는 데서 잡아야 아 잡아야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컵라면을 만약에 설명한다면 우리가 뭐 굉장히 배가 고플 때 간식 대용. 간식 대용. 오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자 네. 저기 회장님. 컵라면이요? 네. 우리가 라면은 흔히 먹는데 이렇게 먹기 쉽게끔 빨리 그냥 뭐 2, 3분 정도 따뜻하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쉽게,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예. 그렇게 만든. 네. 근데 한국의 컵라면이 제일 맛있다는 거. 지금 다 라면과.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부터가 순수함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부터. 아, 자, 아이들은 뭐라 그러죠?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는 선이 네? 선 너무나 중요해요. 선? 선 몰라요? 선 라인. 왜,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꼬불꼬불. 컵 아니 그게 아니라 컵라면에 이 물을 끓이면 선이 있죠. 네. 이 선보다 더 많이 넣어도 맛있어요. 뭐 물을. 맛없어요. 선보다 적게 넣어도 맛없죠.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 우리 어른은 지금 제가 여쭤봤더니 선 이야기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뭐 대용으로 끓여 먹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순수한 마음을 어른이 되어서도 가져가고 싶은 거, 이게 바로 무지개의 주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 뛴다는 것이 뭐냐면 어린 시절에 뛴다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뛴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하늘에 무지개 볼 때 뭐 뛰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순수함으로부터 멀어져요. 저거 그냥 해 뜨면 이렇게 나는 거 이런 사진 한번 찍자 이러지. 뭐 그걸 가지고 저기에 내가 뭐 순수의 세계로 간다라든가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렇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런 순수함의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게 다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200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들만 하신가요? 자, 200은 이제 200의 시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산중대작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한자는 거기 있으니까 우리말로 쓸게요. 제가 쓸 줄 아는데 너무 시간 관계 한자 쓰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인대자 한화. 한자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1배 1배 9일배 1배 1배 9일배 그 다음에 아치용면 경차거 그 다음에 명일 유의 포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이니까 뭐예요? 양론이지. 양론 두 사람 양이 대장이 뭐겠어요? 술잔을 대한다. 술잔을 여러분 그 재밌는 게 우리가 수작 뿌리지 마 이런 말 쓰죠. 수작. 이 수작이 숫자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세요? 이게 술잔 작자고 예. 술잔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술잔을 받는 거예요. 수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작 뭐 하지 마 이러면 작업 건다고 그러죠. 작업 건다. 그 수작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술잔 받는 거예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완전히 이게 바뀌었죠. 작업을 할 때도 수작 뿌리지 마 그러잖아요. 거기는 나쁜 의미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술잔을 대하는데 산에 있는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어요. 왜냐면 왜 이게 멋있냐면요. 보통 이제 여기 다 신님이시잖아요. 이 네. 회장님들 신님이신데 여기 뭐 아주 멋지게 신선대로 쓰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한화계 양인대자. 보세요. 이게 제 말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뭐 봄에 고려산 이런 데 놀러 가시잖아요. 그럼 산에 있는 꽃이 필 때 두 사람이 술을 대하죠. 네. 그러지 않나요? 네. 산에 그 우리 막 청계산 이런 데 막 가면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맑은 공기 쐬놓고 위에 올라가서 뭐 양주 먹고 와인 마시고 소주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산에 있는 꽃이 필 때 두 사람이 술을 마셔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이걸 뒤집었어요.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산에 꽃이 핀 거예요. 야, 그러니까 겨울부터 막 마구장창 마시다가 보니까 산에 꽃이 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간암 걸려 죽어요. 1배 9일배 한 잔 또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이건 쉽죠. 요때는 이제 이게 복자로 쓰이기도 하고 부자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아시죠? 회복하다 할 땐 복이고 회복할 복. 다시 할 땐 부예요. 그러니까 한 잔 또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너무 쉽죠? 네. 술 마시면 여러분 한 잔만 드세요? 한 잔 또 한 잔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노래 있잖아요. 아치 나는 취했어. 용면 자고 싶어. 술 취하면 자고 싶잖아요, 그죠? 아치 용면 경차거. 그대는 또 가게나. 이해 가시죠? 네. 그대는 이제 가라 이거야. 내 이제 취할 만큼 취했으니까. 명일 내일 아침에 명일. 이 중국어로는 민티엔이죠, 민티엔. 민티엔. 명일 유의 술 마실 뜻이 있거든. 나와 술 마실 뜻이 있거든. 포금내 검은고를 안고 오게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술 마시면 뭐 먹고 죽자 이러잖아요. 먹고 죽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나와 술 마실 뜻이 있거든. 검은고를 안고 나한테 와라. 그래야지 내가 너하고 술 마시겠다. 되게 쉽죠 시가. 그리고 이게 이제 칠원절구라고 하는데 이런 시를 칠원절구. 그러니까 7자씩 돼 있어서 7자 칠원절구라고 해요. 이걸. 율시는 이제 이게 세트로 돼 있는 거거든요. 율시의 절반이 절구예요. 이해가세요? 7자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세트가 계속 되면 뭐라고? 율시. 7원 율시인데 이거 세트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부는 보세요. 배, 내잖아요. 무슨 돌림이죠? 끝에 모음만 따르고 애자 돌림이죠. 네. 네. 이게 아분인 거예요. 개와 그다음에 배와 레. 보통 7원 절구는 1구, 2구, 4구가 아분이 돼요. 아분은 그냥 이게 운자를 맞추는 거예요. 애자로 모음으로 운자를 맞추고. 이것도 아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한자 공부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산에 꽃이 피고 한 잔, 또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나는 취해서 자고 싶으니 그대는 또 가게나 내일 아침 나와 술 마실 뜻이 있거든. 뭐 안고 오게나? 검은고를 안고 와라. 기가 막히죠.
검은고가 이제 주로 이제 여자들이 이제 가야금을 주로 연주하고, 물론 이제 남자들이 가야금 연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검은고는 이게 둔탁한 소리가 나서 남자들이 연주하는 악기예요. 아시죠? 검은고를 안고 오게나라는 이 구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200은 이 200의 시에서는 술이 안 들어가진 않아요. 맞죠? 네. 200 하면 술이에요. 그러니까 200은 술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술, 낭만하면 술이잖아요. 그죠? 이백이 술 좋아했죠. 네, 엄청 좋아했죠. 엄청 술 좋아. 그래서 200에 이제 200에 자, 이 장진, 하고 두보인가? 네, 두보보다 더 두보. 좋아했죠. 근데 장진주에 보면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200의 장진주에 보면 뭐냐면 뭡니까? 오름지기 한 잔을 마시려면 300배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잔 마실 때 300잔을 마셔야 돼요. 300잔. 이제 200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해수 이름 300배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모름지기 한 번 마실 때 300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300잔이면 200의 장진주라는 시에서 300잔이면 한 잔이 여러분 소주 한 병이 7잔인가 아세요? 소주 한 병이 7잔이 나와요. 이게 소주의 원리를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왜 7잔이냐면 둘이서 마시다가 6잔이죠. 한 잔 모자라야 안 모자라요? 모자래요. 그게 또 시키는 거예요. 맞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이게 둘이서 또 셋이 마시면 또 셋이 마셔 3 뭡니까? 그렇게 3, 2, 만든 6 또 한 잔 또 네. 모자라죠. 또 한 번 시키게 네. 그렇게 만들었다. 예, 걔네가 머리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 8잔 나오게 못 만들겠어요? 네, 그렇죠. 당연히 만들지. 네. 이 원리가 하여튼 이건 되게 머리를 재밌. 너무 잘 두 명이든 이거 네. 봐요. 4명이 또 마셔. 그래. 한 잔 모자라잖아. 맞아. 파이팔이니까 이게 안 시킬 수 없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이 소주가. 근데 300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실제로 300잔이 아니고요. 그 200의 시대의 술은 정말 이 중국의 그런 빠이주 이런 데 보면 잔이 이만한 거 보셨어요? 정말 조그만한 잔. 중국 술 같은 거 보면 고량주 예, 요만해요. 그런 진짜. 잔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요만해요. 무슨 네. 요즘처럼 무슨 뭐 소주 잔이 아니고 정말 조그만한 잔. 네. 그리고 300잔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중국은 이 뻥이 심해갖고요. 나무목이 3개가 되잖아요. 뭐가 돼요? 삼림삼자가 돼요. 삼진삼. 예. 나무목이 2개만 돼도 그다음 기름녀 세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간사 그러니까 뭐 간사 간자인데 네. 하여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00잔은 실제로 300잔이 아니고 뭐 한 요즘으로 말하면 한 7, 8잔 될 거예요. 이게 300잔이면 소주로 7, 12, 14, 73, 21, 74, 28, 40 한 5, 6병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45, 6병 혼자서 마시면 살 수 있어요? 아유, 2번이죠, 2번. 2번이 아니 46병이요? 한 40 몇 병 되잖아요. 아우, 7, 4, 아우, 28. 아우. 7호 35, 어떻게 뭐. 45병 정도 되겠네요. 45. 중환자실에 2번. 그러니까 내지는 주고. 이게 소주를 이게 300잔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한 거짓말. 7, 8잔 정도 될 것 같고. 자,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회제부루라고 하는 거야. 아주 유명한 말. 회제부루.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지? 저 이건 한자 써드릴게요. 그지? 회제부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자. 이게 이제 품을 해자거든요. 품을 해자. 품을 해자 한자를 보면 이게 마음심자죠. 마음심자 알죠? 여기 오드자예요. 오드자. 오드자 알죠? 이렇게 쓰는 거. 아, 어디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마음이에요. 이게 보세요. 갈비뼈 보여요? 여기? 양쪽 갈비뼈 안 보여요? 아, 보여요. 요게 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옷을 입은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 그걸 품고 있겠죠. 말돼야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제주제자예요. 제주를 품고 있어. 제주를 품고 있는데 이게 만날 우자거든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준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 이걸 뭐라고 한다? 회제부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를 품으면. 제주를 품었지만 아니 품었지만. 제주를 품으면이 아니라 응. 제주를 품었지만 만나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걸 회제부루라고 합니다. 회제부루.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200은 뭘 통해서 이야기했다? 술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 이해가십니까? 200은 술을 통해. 그래서 200을 시선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시의 신선이다. 이제 두보 같은 경우는 시성이라고 하잖아요. 시의 성인이다. 이 정도는 다 알죠? 200. 그러니까 이 두보의 시는 되게 우국이에요. 우국. 나라를 걱정해. 나라를 걱정하는 게 200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게 두보고
200은 뭐예요? 자기 걱정이 되게 많아요. 아, 나 이렇게 똑똑한데 왜 나를 못 알아주지? 이게 200이에요.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00의 시들은 이렇게 이제 술과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술과 관련된 게 뭐다? 회제불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내가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제불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예이치의 시를 제가 하나 썼을 거예요. 드링킹 송. 맞죠? 예이치의 거기 제가 올려드렸는데 드링킹 송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회장님이 한번 우리말로만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올려드렸는데 잠깐만요. 예이치의 시의 드링킹 송. 그러니까 음주가 말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음주가죠. 네. 드링킹 송. 우리말로 이제 음주가라고. 음주가 윌리엄 버틀리 H.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오네. 우리가 늙어서 죽기 전에 알게 될 진실은 그것뿐. 잔들어 입에 가져가며 그대 보고 한숨 짓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은 입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술은 입으로 들어가고, 사랑은 어디로 들어가요? 음주가 어디 나와? 이거? 네. Wine comes in 예. the mouth. 아니. 야, 여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Wine Wine comes comes in in at the mouth. the mouth. 그다음 뭐죠? And love comes in at the eye. 그렇죠. And love. Comes in at the eye. 이때는 at the eye라고 읽어야 At the 돼요. eye. 뭐 모음이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음주가가 있어. 거기 있을 텐데. 저, 있어. 하여튼 그 톡방에 보세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이라는 건 어디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첫눈에 반한 사랑,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눈에 반한 사랑. 첫눈에 반한 사람은 예, 영어로. 영어로 첫눈에 반한 사랑은 알겠죠? 이 영어는 모르겠죠? Love의 love. 네? love 사랑. 아, first sight. 이 사이트라는 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GH가 무금이에요. 뭐 이걸 시그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Love at 뭐라고? first sight, first sight. 아, first sight. 사이트가 본다는 뜻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사랑이 love at first sight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다 사랑을 하셨으니까 결혼을 하셨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와. 그 사람의 막 눈곱도 막 슈크림처럼 보이잖아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이걸 해야겠네. 제 눈의 안경. 제 눈의 안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보세요? beauty 어. in the eyes of beholder. 그랬어요. 미라는 것은 비홀더가 이제 아까 본다고 그랬죠? 보는 사람.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 말되죠? 네. 미라고 하는 것이 보는 사람의 눈에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내게 너무 가벼운 그녀가 뭐냐면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여자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막 정말 예뻐. 근데 실제로는 그 여자가 엄청나게 뚱뚱한 여자예요. 실제로는 가볍지도 않네. 예, 막 이렇게 엄청나게 뚱뚱한 여자인데 그 남자는 정말 가냘픈 여자로 보이는 그게 영화 있어요. 실제로 내게 너무 가벼운 그녀라는. 내게 너무 사실은 가벼운. 너무 무거운 그녀인데 너무 가벼운 가벼운. 그녀라고 말하는. 그렇죠. 가벼운 그녀죠. 그렇죠. 무거운 그녀인데. 영화 있을 재밌겠다, 거예요. 영화 예. 재밌겠다. 나중에 한번 여기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난 옛날에 그 영화 본 거 중에 왕의 춤이라는 그 영화. 그것도 왜 맞아요? 보셨죠? 예, 그거 네, 보는 거 난 같아요. 그걸 굉장히 재밌게. 네, 하여튼 그래서 미라는 것은 보는 사람 눈에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 근데 이제 이 동양과 서양에 제가 한 5분만 더 강의할게요. 동양과 서양에 이 술과 관련된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연구를 해봤는데 동양과 서양의 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재밌는 게 어떤 차이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것도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저 혼자만은 재미없으니까 보시기에 지금 뭡니까 200에 산둥 대장 산 속에서 술잔 맛있게 하는 거 이거하고 예이치 현대시 예이치의 드링킹 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술과 관련돼서 한번 여러분 뭐 이건 뭐 정답 없어도 되니까 이 이사님 이명수 이사님 두시 지금 좀 보셨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어떤 거 질문을 예, 좀- 200의 산중 대장하고 네. H의 지금 이야기 드링킹 속 있었잖아요. 음. 요 시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답은 대답인가요? 이거는 아까 술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음. 내일 술 마시려면 검은 거 안고 와라. 검은 거 안고 이거는 술은 입으로 들어가고 사랑은 눈에 들어가고 우리도 이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좀 늙어가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좀 낭만적인 얘기고 음. 위에는 좀 약간 서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 그다음에 이해준 회장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게 저는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이 산중대자 이거 한시 200의 한시가 굉장히 더 자연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동양과 굉장히 서양. 너무너무 멋져요. 예. 그럼 그리고 이거는 윌리엄 H 뭐 하늘의 천도 있고 좋은 시도 많지만 이거는 좀 약간 개인적인 느낌도 더 많이 좋아요. 드네요. 네, 그렇게 네. 회장님은 어때 보시기에는 200 하나는 개인적인 쪽면은 하나는 좀 전체적인. 뭐 그렇게도 돼. 자연을 잘 노래하니까. 말씀하셨어요. 예. 네, 예, 네. 문학은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보충하자면 이 동양에서는 이 술이라는 게 나오고 서양도 술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 동양에서 이 술은 실제 술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까 아. 회제부르라고 그랬죠? 네. 내가 재주를 품고 있지만 나를 못 알아줘. 음. 그러니까 술로 마시는 거예요. 아. 술 마시는 거니까 회제부르의 경향이 강한데 음. 이 서양의 술은 뭐냐면 이런 회제부르가 아니고 이런 회제부르가 아니고 하나의 그냥 하나의 뭐랄까 도구 정도 툴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술을 통해서 나는 정말 슬프다, 힘들다 이런 것을 술을 통해 나타내. 맞죠? 근데 이 서양에서 지금 예이치의 시는 뭐 어떤 술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랑과 대조적인 표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술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간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눈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제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랑과의 어떤 대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술이라고. 그게 가장 커요.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 서양에서의 술은 이런 회제부르 이런 게 나타나지도 않고 제가 이제 음주시를 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 영문학에서 음주시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영문학에서 음주시가 거의 없어요. 지금 H.E.시하고 여기는 안 써놨는데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있죠. 여류 시인이 있어요. 미국에 이 에밀리 디킨슨이 쓴 시 한 개하고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한 3편밖에 안 돼. 이 술과 관련된 시. 근데 이 동양 특히 중국에서 이 한시 같은 데 보면요 음주시라는 파트가 아예 있어요. 음주시라는 파트가 있다. 그래서 도연명 같은 사람은 엄청 술 많이 마셨죠. 이 도연명도 이 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도연명의 이 전통을 누가 이어받냐면 200이 이어받는 거예요. 200의 전통을 나중에 이제 이 시 중에 정철이라는 시 있어요. 송강정철. 송강정철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진주사 그렇죠. 한 잔 먹세 그래 또 한 잔 먹세 그려 꽃나무 가지 벗고 수놓고 먹으리라. 내가 죽고 나면 너는 이제 산에 버려질 건데 살아있을 때 안 먹고 뭐하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권유하는 거. 그렇죠. 권유하는 건주가처럼. 건주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거든요.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하여튼 이 도연명이 이제 가장 그 위진 남북조 시대죠. 위진 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고 원래 이 도연명의 시에서 이제 그 아치용면 경차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식구를 도연명도 아치용면 경차거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해 가세요? 이제 그게 이제 군차거로 됐지만 경차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중국의 시는 뭐다? 음주시에 이걸 계보라고 그래요. 그럼 써보세요. 멋있죠 말이? 음주시가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계보. 도연명부터 200부터 정철까지 막 계보가 있는데 자 영문학에서는 음주시 계보라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아예 없어. 그냥 이 음주시는 그냥 뭐 내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의 음주시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문학은 딱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동양도 좀 했고 하늘 아래 내가 있고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요즘 음식점도 기권회사가 있고 결국은 이 도연명도 이제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왔어요. 그렇지만 도연명이 생각해 보세요. 나 고향에 왔으니까 나 이게 편해. 이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나 이렇게 재주를 갖고 있는데 왜 누가 날 안 써주지?
이해 가세요? 네. 도연명이 나 이제 고향에 왔으니까 농사는 짓고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도연명은 물론 이제 전원시인이라고 하는데 전원시인은 뭐냐면요, 자기가 농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농사를 지어 이걸 전원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농촌 체험을 안 하면 전원시인이 아니고 산수시인이라고. 산수시인. 자연만 노래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산수시인이고, 이 도연명은 실제로 농촌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시인입니다. 근데 이 도연명의 시에서도 음주시가 있다 없다? 있어요. 뭐 음주, 기팔, 음주 뭐 계속 나와요. 그 음주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음주시의 계보까지 형성이 되는 게 중국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영문학에서는 그런 계보도 없고 음주시라고 해봐야 몇 편? 그러니까 여기 이 도연명 같은 사람 한 사람만 해도 음주시가 수십 편이 돼, 수십 편. 이해가세요? 뭐 200도 말할 것도 없죠. 음주시만 따지면 아마 다 따지면 거의 한 100여 편 될 거예요. 200만 해도. 200만 해도 와. 음주시가 100편도 넘죠. 도연명 한 사람만 해도 수십 편이고. 술을 먹어야지. 그렇게 술을 잘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이 좋은 점도 있구나. 그렇죠. 술이 좋은 점도 있죠. 내 어떤 마음속에 술을 있는 돋궈주세요. 힘든 것을 우리가 취중 진담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취중진담. 취중 진담 이거 지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 이야기 맞아요. 그건 맞아. 끝도 없이 나와요. 막. 이걸 더치 컬리지라고 그래요. 네덜란드식 용기. 네덜란드식 용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누구한테 말을 못해. 맞아요. 술 마시는 이야기, 술 한다는 의지해가지고 그걸 더치 컬리지라고. 이 더치라고 쓰면 약간은 이제 이 더치라는 말 쓰면요, 이게 이제 레스고 더치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치페이. 근데 더치페이는 콩글리시예요. 네. 원래 이제 영어로는 레스고 더치라고 그래요. 레스고 더치. 같이 나누자. 네. 그러니까 더 네덜란드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네덜란드식으로 이렇게 고는 하다는 뜻이고요. 더치가 네덜란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인데 이제 이거를 또 뭐라고 하냐면 Let's share the money. 해보세요. 돈을 나누자. 돈을 나누자 50-50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같이 내자는 거예요. 영어로 아주 많이 쓰면 꼭 알아주세요. 샬더머니. 나누자. 쉐어가 공유하다잖아요. 돈을 공유하자 5대5로. Let's share the money 50-50.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꼭 알아주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Let's share the money 50-50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고 50대50, 5대5로 다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양과 서양의 관점의 어떤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와인 같은 게 서양술 아니에요? 그렇죠. 서양술. 그러니까 이 서양술이고. 영어로 이제 이 술이라는 걸 따로 표현하기 와인. 힘드니까 그냥 와인이라고. 우리가 막걸리는 라이스 와인이잖아요. 맞죠? 라이스 와인이라고 해요. 와인이에요? 라이스 와인이요? 그 막걸리 이런 게 아니라 영어로 라이스 와인, 쌀로 된 술. 라이스 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스 와인. 그다음에 이제 소주는 디스틸드 와인, 증류된 술입니다. 화학술이지 소주. 예, 이 정제된 술이죠. 디스틸이니까. 그다음에 정종 같은 건 리파인드 와인이라고 해요. 정화된 술. 정종이라는 게 약간 좀 정화된 술이잖아요, 맞죠? 네. 정종이라는 게 좀 더 리파인이라는 게 정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리파인드 와인. 참 재밌어요, 영어가 알면. 그래서 뭐 이제 한 말씀씩 그래도 뭐 하시고 마칠게요. 제가 뭐 할 이야기 되게 많은데 이 정도만 할게요. 임명순 이사님 오늘 좀 공부하시고 어때? 좀 도움 되셨나요? 그러게 뭐 이렇게 술에 대해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도 오늘 회장님을 통해 새로 또 알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회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그 동서양 비교 문학을 하니까 더 재밌고요. 또 영문학 전공하셔서 또 영어까지 같이 하니까 또 많이 도움이 됐고 새해를 좀 더 영어도 공부하는 그런 한 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 네, 그 회장님은 어떠셨어요? 이거 그 다 쓰고 스펠링 다 뭐냐 모르겠고. 네, 뭐 모르셔도 돼요. 그런 네. 거 그거고. 네. 뭐 어떤 뭐 서양과의 감각이라든지 그런 들으니까 상당히 새로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한 30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오버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건 영상을 좀 올려